지난 12월 말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임신 중지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은 것도 사실이죠. 한편 지금까지 낙태에 대해 많은 윤리적인 논쟁이 있었는데요. 과연 태아를 어느 시점부터 인간이라고 보아야 하느냐,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출산할 자녀의 생명에 대해 어디까지의 권리를 갖는가 등 철학적인 논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정 순간부터 인간인가? 아니면 첫 세포 분열 시점부터일까? 혹은 본격적으로 의식이 부여되어야 하나? 문제는 이런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저희는 관점을 달리해서 낙태 이슈를 좀 더 직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과연 일각에서 우려하던 낙태죄가 폐지되었으니 정말 무분별한 낙태가 증가할까요? 자,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낙태가 완전히 비범죄화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낙태가 부분적으로나마 허용된 건 1969년인데요. 1930년부터 1969년까지 4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산부인과적 사망의 30%가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 후 1988년 캐나다 대법원이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낙태가 완전하게 비범죄화됩니다. 그렇다면 88년 이후 캐나다의 임신 중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먼저 통년과 달리 임신 중절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낙태 건수는 임신이 가능한 15세부터 44세까지 여성에서 1000명당 14.5명꼴로 30년 가까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신 중절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 후기의 임신 중절은 출산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상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데요. 반면 임신 초기의 중절을 결정한다면 간단한 수술이나 약물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캐나다에서는 낙태 비범죄화 이후 후기 임신 중절의 비중이 30년째 꾸준히 감소해서 현재는 90%의 임신 중절이 초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로 인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낙태를 해서 임신 중절 건수가 증가하기는커녕 위험한 낙태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죠. 한편 지난 2014년 반대로 미국 텍사스에서는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의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로 인해 낙태를 지원하던 곳들 중 절반가량이 폐업하거나 시술을 그만두게 되어 낙태 접근성이 크게 감소했죠. 결국 기존보다 적은 수의 병원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임신 중절 시기가 늦어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모건학적으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낙태죄가 폐지되면 출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텍사스의 경우 낙태가 더 어려워졌음에도 출생률에 영향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텍사스와 인접해 있는 멕시코에는 임신 자가중절 약물이 대중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요. 가령 멕시코와 텍사스 국경에 거주하는 히스패닉 여성들의 경우 이를 활용해서 접근성 저하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낙태 절차를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낙태가 줄어들지는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만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임신 중절이 비범죄화되며 여성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순기능이 더 컸죠.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보건 관련 정보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